만약 항소심에서 그 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실제로 이제 나오면 실제 나올 가능성이 그러면 100%라니까. 자 나오면 예. 이재명은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기회가 올까요, 안 올까요? 안 온다는 지금 자기는 말씀이시죠? 대법원 판결될 때까지 무죄 예.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겠죠. 예. 나는 무죄다. 그리고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. 네. 이걸 주장을 하고 한번 경험도 있을란지라. 그리고 온갖 이제 방법을 다 쓰겠죠. 예. 온갖 걸 다 신청을 하고 뭐 이게 할 수 있는 건 다 할 겁니다. 하지만 대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은 난 거의 없다고 봐요. 예. 그래서 그런지 지금 한번 보세요. 갑자기 천하의 박지원 예. 나 대선에 출마할지도 모르겠어 한 소리 하잖아요 지금. 아. 이 그것뿐입니까? 우원식도 계속해서 국회의장이라는 신분을 잊어버리고 네. 혹시 나에게 기회가 있을지 몰라. 중국에 와서 내가 시진핑도 만나고 왔는데. 예. 예. 그리고 이게 뭐 대부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해찬은 또 다른 후보감을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이 지금 떠돌고 있단 말이에요. 이재명의 대부 역할을 했던 이해찬. 예, 이해찬은 이른바 상황 정치를 했다는. 다른 노무현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네. 또 다른 후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운을 띄우고 있는 거예요. 네. 우리는 대충 알죠. 예. 그런데 그것뿐이 아닙니다. 지금 쓰리김 중에서 쓰리K 중에서 김동연은 이제 내놓고 이제는 대선 그 벌써 준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거기다 김경수도 이제 얼굴을 내밀거든요. 네. 이 김부겸은 말할 것도 없고. 자 이러니까 뭐 이낙연, 정세균 같은 사람은 또 이제 여기에 다 가담을 하면 거기도 수많은 인재들이 이제 절비합니다. 네. 절비한데 제가 장담하건대요. 민주당은 일극체제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독이 될 겁니다. 그 모두가 그 잡 후보밖에 안 됩니다. 잡 후보. 네. 그만큼 이재명이 뿌려놓은 네. 이 뭐라고 할까 독시야선 이게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고 민주당을 사실상 이재명이 톡 빠져나가면 네. 무기력해지는 그런 집단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. 네. 거기다가 합성하게 보세요. 민주당의 가해자는 434억 돌리죠. 네. 선관위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. 맞아요. 네. 돌리죠. 네. 그러면 민주당 와야 됩니다. 이 재산이 아마 여의도 당사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. 예, 당연히 팔아야죠. 네. 그건 이제 와야 된단 말이에요.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당들은 1년에 4번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다. 분기별로 받습니다. 석 달에 한 번씩 돈을 받아요.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뭐 그 사람들이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약 50억쯤 받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1년이면 200억 안팎의 국고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약 이제 당선 무효형이 나와서 대선 후보 때 보전해줬던 선거 비용 432억 원을 토해라. 이걸 안 토해 놓지 않습니까? 그러면 국고 보조를 우선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당장 50억씩 가고 있었던 석 달에 50억씩 가고 있었던 이 돈이 안 나가면 당사에 수돗물 끊기고 전기 끊기고 그다음에 사무처 직원들 봉급 못 주고 이제 이럴 가능성이 생긴다.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. 지금 그런데 네. 이 이재명이 다 모든 걸 안단 말이에요. 예. 야, 내가 아무리 이래봤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우리 경상도 말로 김밥을 말아봤자 이 나에게 기회가 올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네. 뭐 경상도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. 찌짐 디빈다 김밥 만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네. 그 완전 히 나에게 기회가 올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미련이 남으니까 본인의 어떤 대선 그 후보적인 위치를 계속 높이는 거예요. 네.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야당의 당 대표가 미국 대리대사와 회담을 하면서 여기 미국 국회 꽂고 여기 한국 국회 꽂고 그 아마 사진 있을 거예요. 매우 사진. 부적절하다는 예. 지적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. 말도 아닌 짓을 하는 거예요. 예. 그런 짓을 심리적으로 자기가 대한민국 국가 원수라도 된 예. 듯이. 그 쉽게 말하면 여의도 대통령 흉내를 다 내는 거예요. 거기다가 지금 다 알다시피 먹사니즘 자사니즘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. 그러다가 또 다시 좌회전을 한단 말이에요. 반도체법을 바꾸자 하는 거 그게 주 52시간 이제 1억 5천만 원 이상 연봉되는 사람 그 연구나 좀 제대로 하게 지들 연구 제대로 하게 총 노동 시간을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그 주 50시간 제한하지 말자. 이게 그동안에 진짜 그 SK하고 삼성전자하고 거의 하소연하다시피 하는 거고 그리고 유관 업체들 모두 유관 기업들 모두가 다 이게 좀 바꿔주세요 하고 그렇게 애원을 하던 건데 그걸 바꾸려다가
또 아니 안 바꿔. 막 진승준 정책위 의장이 그랬습니까? 우리는 못한다. 상속세를 갖고 뭐 완화한다 이러면서 네. 그래서 특히 주택 상속세 18억 아파트까지는 예. 집값도 많이 올랐으니까 예. 세금 안 내도록 하겠다. 예. 그래서 왜 세계 최고의 상속세율 최고 세율 그건 안 낮추는 거냐. 네. 50% 같으면 2등이지만 거기다가 기업 물류받으려면 60%를 내야 됩니다. 네. 그게 세계 최고 세율이에요. 네. 그걸 왜 안 바꾸느냐 이랬더니만 초보자 감세는 안 한다는 거예요. 하. 그 얘기를 예. 내가 얼마 전에 그 JTBC에서 찍은 실전 찍을 때 박범계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네. 내가 한 얘기가 그겁니다. 우리나라 법인 세금 내는 법인 0.1% 103개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얼마인지 아느냐. 네. 초보자 감세 이러는데 그 103개 기업이 내는 게 전체 법인세의 40%다. 네. 그런데 그런 사람 보고 더 내라고. 그리고 소득세를 얘기를 하자면 상위 10%가 내는 소득세가 전체 소득세의 86%야. 네. 얼마를 부자들에게 더 받아내야 되는 거냐. 말이 안 된다. 네.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우리와 경쟁하는 나라가 캐나다, 홍콩, 싱가포르,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. 네. 이럴 때는만 막 역정을 내요. 그런데 통계 숫자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 그냥 바로 역정으로 들어가 버리죠. 뭐 그걸 다 편집을 해버리더라고. 아, 편집을 했어요 또. 당연히 뭐 편집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원 대본에는 없어서 이렇게 편집을 해도 내가 할 말은 없죠. 뭐 어쨌든 내가 이제 그 방송에 안 나가니까 예. 그 시원을 한데. 자,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내놓고 있는 여러 가지 뭐 52시간제의 예외를 인정할 것처럼 했다가 거둬들인 거라든지 25만 원 지원금 그거 내가 안 할게 추경만 하자 했더니 나중에 추경 뚜껑 열어보니까 52만 원제가 지역 화폐라는 이름으로 딱 명찰만 바꿔서 고스란히 숨어 있었다든지 뭐 주 4일제를 갑자기 또 들고 나왔다든지 그러면서 또 상속세 18억을 한도를 위로 상향 조정을 하겠다. 그래가지고 전국에 자기 집이 18억이 안 되고 있는 그 전국의 집 가진 분들의 거의 8, 90% 되는 8, 90%가 뭡니까? 한 95%쯤 되지 않을까요? 그렇죠. 18억이 안 되시는 예, 분들 예. 그분들에게 갑자기 심리적인 타격을 안기는 또 이런 말까지 이제 했다는 부분을 지금 짚어주셨습니다. 우리나라 모든 정치인은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훨씬 더 많아요. 한 명 빼지 않고 다 그래요. 네. 그런데 가장 지지자와 반대자 차이가 이번에 갤럽조사에서 네, 나왔습니다만 봤습니다. 네.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게 이준석. 네. 뭐 지지자는 2% 반대자가 45%가 그래요.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그 다음이 이재명. 맞습니다. 이재명은 지지자는 30% 아래 위에 늘 무게가 있습니다. 예. 뭐 26%에서 많아봤자 34, 5%늘 무게가 있어요. 거의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더 놀라운 것은 전화 면접 조사든 ARS 조사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.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네. 보통 전화 면접 조사하고 ARS 조사는 다르거든요. 네. 그 결과가 다른데 이재명에 대한 지지 여부 그리고 반대 여부는 희한하게 ARS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가 비슷한 수치를 나타냅니다. 내가 이걸 보면서 아 이재명에 대한 지지하는 분들은 딱 30% 아래 위로 고착이 되어 있지만 반대자들도 예. 40%에서 50% 사이에 고착이 되어 있다. 그래서 이재명은 죽었다 깨어나도 대통령이 못 된다. 연미할 필요가 없다. 네. 어르신부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. 예. 절대 안 된다. 이쪽에서 만약 여당에서 제대로 된 후보가 한 명만 나온다면 그 사람이 지금 뭐 재선 의원 혹은 삼선 의원 혹은 뭐 초선 의원이라도 지금은 무명일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한 명만 건강한 후보를 내세운다면 그러면 안 된다. 이재명은 안 된다. 난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. 네. 왜 그런가 하면 지지자보다 반대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선거는요. 가령 과거 윤석열과 이재명이 붙었던 대통령 지난 대선처럼 우리가 최악을 버리고 차악을 선택하는 선거가 되면 또 가능성이 있을지 모릅니다.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선거는요. 이렇습니다. 최선이 없으면 차선을 선택하겠다. 나 이 선거 된다고 봐요.